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한의사 지현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턱관절의 중요성과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턱관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턱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중요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턱관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구강만의 질환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신경계 중 12개 중 9개가 지나가는 신경계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또 부각되게 됩니다. 또한 턱관절은 인체의 136개의 68상의 근육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체형 불균형이나 근골격계의 균형을 볼 때 이 턱관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턱관절의 중요성과 거북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턱관절은 경추 1번, 2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추 1번이 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뼈 중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뇌가 전신으로 신경 신호를 보내는 통로, 1차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추 1번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후도구를 바치고 있던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거인 아틀라스와 유사하다 하여 이명이 아틀라스가 됩니다. 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이 경추 1, 2번에 직간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신경계의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계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턱관절 장애와 거북목을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턱관절이 한쪽으로 좁아지게 된다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목의 앞면을 이루고 있는 설골근이 짧아지게 되고요. 인체의 옆목을 이루는 흉쇄유돌근 역시 짧아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두 개의 근육이 짧아지면 목은 앞으로 빠지면서 거북목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은 이 거북목과 흉추 후만증 그리고 라운드 숄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턱관절 관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턱관절은 경추 1, 2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의 구조와 그리고 인체의 모든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신경계 증상으로는 두통, 이명, 어지럼증, 틱장애, 그리고 손저림을 일으킬 수 있고요. 경추 앞에 지나가는 미주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는 이 미주신경이 내장기를 조절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딸꾹질, 그리고 골반 불균형, 소화불량, 그리고 과민성 장증후군 등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은 상당히 많은 질환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엑스레이를 골절에만 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뼈를 맞추는 미국의 카이로프래틱 닥터나 한국의 한의사는 이 엑스레이를 척추의 불균형을 보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이 그림 자료는 턱관절 장애와 거북목이 있던 환자가 치료를 받고 비포 애프터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턱관절 사이가 매우 좁고 거북목이 심하며 턱뼈와 목뼈 사이에 지나가는 기도가 많이 좁아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환자는 목뼈 주변에 나온 척추신경이 압박이 있기 때문에 한강, 손저림, 두통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기도가 좁기 때문에 주무실 때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기 때문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장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교정치료 후 올바른 경추 커브로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신경의 전달이 잘 되고 있고요. 기도도 역시 넓어졌기 때문에 밤에 주무실 때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없이 잘 주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턱관절 자가진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턱관절 자가진단의 첫 번째는 입을 벌리거나 닫을 때 턱이 Z자 형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을 벌리거나 닫을 때 딱 하는 소리가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입을 벌렸을 때 한쪽 입꼬리가 더 높은 경우, 네 번째로는 한쪽 광대나 턱이 더 크고 앞면 비대칭인 경우, 다섯 번째로는 손가락을 귀에 넣고 앞으로 민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양쪽의 압력이나 리듬이 다른 경우, 입을 벌릴 때 2cm 이상 벌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턱관절을 만졌을 때 양쪽의 턱관절이 울퉁불퉁 차이가 있는 경우를 턱관절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턱관절 질환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한방치료에서 크게 두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침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턱관절 균형요법인데요. 도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침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침 날끝이 약간 뭉툭한 특수침을 얘기하는데요. 근육, 인대, 신경의 유착을 치료하는 침술에 사용하는 것을 바로 도침이라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목허리 디스크, 만성 퇴행성 관절 질환과 신경계 질환에도 많이 이용하고요. 이러한 턱관절 장애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은 연구 논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턱관절 장애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도침 치료와 추나요법을 병행한 결과 비교군에 비해서 턱관절의 통증, 그리고 개구 운동, 입을 벌리고 닫을 때 하는 것이 더 편해졌다는 것이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턱관절 균형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침도요법으로 도침받다가 턱관절 주변의 근육,
직상근, 저작근, 흉쇄유돌근이나 다양한 근육을 풀었을 때 돌아오는 턱관절 장애도 있는가 반면 턱관절의 공간 자체가 좁아진 경우는 저렇게 디스크가 앞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을 벌리기 위해서 구강내 균형 장치를 사용하여서 턱관절 사이를 벌려주면 디스크가 정상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턱관절의 자가운동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턱관절 자가운동에는 다양한 운동법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 바로 골드피쉬 운동법입니다. 턱관절 주변에 굳은 근육을 이완하고 관절면을 맞춰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턱뼈를 잡고요. 혀를 입천장에 붙인 상태로 개구 운동을 100회 정도 하면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좌우 턱관절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개구 운동을 하면서 턱관절 장애가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꿀팁 한의사 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